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을 열어볼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던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정리도 하시고 가져갈 종목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번호는 전화 023772에 0269 023772에 0269로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문자 샵 3772에 이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그다음에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 이제 문자 방법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문자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점, 문자는 좀 빠르게 차트만 보고 넘어간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특징주를 보고 그다음에 한번 종목 상담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화신전공이라는 종목도 사실 이번 주에 연일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좀 많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특징주는 일단 화신전공을 얘기하고 싶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화신전공이라는 종목 자체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밴드방을 통해서, M밴드방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지금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게 어디에 소개시켜드렸냐? 4월 18일, 현재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매수와 함께 지금 화신전공의 주가 상승이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285%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좋던지 안 좋던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언제든지 준비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반사이기 시장에 다시 한번 불어닥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하방 추세대를 끝나면서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멘텀,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찍어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 200% 지금 삼성전자 3배 올라갔는데 SK하이닉스 10배 올라갔는데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월요일장에 급격하게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주는 건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제가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장중이죠. 장중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밴드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루에 7%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비만 신약 전임상 발표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상승했던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사실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에서 역시나 거래를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내주고, 그다음에 하방 추세대를 다 끝나가는 자리에서의 뭐가 나온다? 이제 대량의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 사실 지금 대원제약이라든지 이제 화신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도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6월 달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M밴드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방금 대원제약만 얘기했을 뿐이지 매일 장중 오전 9시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실시간 단타를 100% 무료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제약처럼 당일에 2%, 3% 이런 수익을 챙겨가는 이제 기업
부분도 있고 화신전공처럼 꾸준하게 제가 시황과 함께 관련 수혜주들을 이제 업로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찍으면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후에 강의에서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화신전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고작 2, 3개월 동안에 뭐 100%, 200%, 300% 이런 수익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종목 상담 이후에도 어떤 종목을 사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QR코드를 또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종목 상담으로 잠시 후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도 나오고 있고요. 02-3772에 0269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샵 3772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그다음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CJENM인데요. 네네네. 103,000원에 13%예요. 103,000원에 13%.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고 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이 기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주식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네, 주식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CJENM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16만 원대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제가 물타기를 해서 103,000원을 낮췄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른 방송에 상담을 했는데 8만 원대 오면은 전화를 주라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계속 못 해갖고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CJENM이 사실 과거에 이런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기업 중 하나인 게 CJENM이 뭐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CJENM도 알다시피 원래가 출발했던 게 이제 홈쇼핑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런 홈쇼핑 관련된 옛날에는 이게 진짜 많이 돈이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출. 뽑아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사실 홈쇼핑 관련되는 매출이 생각보다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이런 CJENM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디어 관련돼 있는 사업, 뭐 영화라든지 방송, 오디오, 뭐 음악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OTT 시장이 성장해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CJ ENM이 그래서 OTT 관련돼 있는 뭐 사업도 안 하느냐 하고도 있어요. 티빙 하고 있는데 사실 티빙 자체도 엄청 뭐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CJ ENM이 제가 왜 시장한테 물어봤냐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게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시청자님이 혹시나 뭐 알고 계신 게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네. 특히나 CJ ENM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좀 이제 악재가 뭐였냐고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무너졌던 거고, 지금 솔직하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거를 차트도 무너졌고 모멘텀도 사실 없어서 이거를 제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가지고 가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시청자님은 지금 이거를 어차피 손절을 못 하시고 비중이 몇 %를 하셨었죠? 13%요. 비중이 13%.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CJ ENM의 차트를 보시잖아요. 거의 그냥 역사적인 최저 구간에 와 있어요. 네네. 보다시피 예, 보이시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역사적인 최저니까 그래도 한번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올까 CJ그룹이 또 쉽게 망하지도 않을 거고 그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현재 이제 그 비중이 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추매를 조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추매를 하시고 3만 원대만 크게 안 깨면은 지금 추매하시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7만 원 정도 때는까지는 평단 낮춰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7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3만 원대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깨지면은 그냥 뭐 그럴 리 없다라고 믿어야겠지만 깨진다라고 하면은 반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그냥 던지지 않고요?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가기에는 말했다시피 모멘텀이 지금 뭐 갑자기 이 기업이 뭐 다른 뭐 사실 뭐 그런다고 하면 다른 또 부서를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진짜 뭐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뭐 이런 곳에 갑자기 사업 영역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시장에서 크게 갈 만한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은 과거에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주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형적인 테마주 장세입니다. 아무리 CJ ENM이 실적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AI 인프라 이런 미래 먹거리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방송 미디어 이런 쪽 OTT 이런 쪽의 시장을 선점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그 OTT로서 엄청난 대박 났던 오징어 게임조차도 뭐가 됐다. 고작 한 달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방송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섹터 테마는 굉장히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까지 이탈한다고 하면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비중이 크게 많지 않으시니까 그냥 추매 한번 하시고 반등 나오면은 본재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좀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추매는 같아요. 그러면 얼만큼, 3만큼 추매를 해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추매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중이 13%니까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20% 정도까지는 채우셔도 됩니다. 채우셔가지고 차라리 비중을 확 낮추시고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3만 원까지 가봐야 그 하락 그 손실이 더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지금 추매를 하셔서 한 3만 5천 원까지 비중 7% 정도 추매하시면 비중 딱 20% 깔끔하게 채우시고 그런 7만 원 제가 지금 자리에서 하면은 한 7만 원 후 7만 원 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충분히 본전 구간에서 탈출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을 낮춰갖고 손절하는 게 나은 거죠?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을 더 추가해서 평단을 낮춘 상태에서 흐름 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일상요. 대상이요? 예. 매수 가격이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20%요. 28,000에 20%. 예, 예.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 제가 알기로 이 기업이 그 식품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반사의 예. 조미료 및 첨가제 이런 식품 관련돼 있는 모멘텀 말고 다른 게 없던 기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모멘텀도 있나요? 다른 모네트는 없던데. 그 시청자님은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때 한참 좋다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좋다 할 때 그 좋다는 그 모멘텀은 따로 없고요? 예, 누가 추천을 좀 해줘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모든 종목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시장에 상장된 게 2,000 종목이 넘기 때문에. 근데 네. 대상이라는 종목이 제가 알기로 과거에도 이제 식품 이런 조미료 뭐 이런 쪽으로서의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서의 이렇게 반사익을 받고 올라가는 거지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진짜 못 들은 지 저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트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시청자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만 봐도 그냥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대로 그냥 내리 하락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이슈가 단 1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자재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식자재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부각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추천을 받으셨을 때는 왜 좋다라고 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시청자님이 비중이 20%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수익관이 한번 나왔었는데 못한 거네요. 예, 뭐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차트적으로 볼 거밖에 없어요. 그냥 저도 지금 정확한 이슈,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식품 첨가제 조미료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우리가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처럼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K 조미료 해가지고 그냥 한국은 조미료만 첨가하면은 그냥 맛이 국뽕이 죽이더라면서 엄청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드릴 거는 이제 사실 차트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당장 이슈가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다시피 현재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네. 보시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상승에 대한 기대로 2024년도 이게 이제 추세 돌파 위에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네. 다시 하방 추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흐름이라고 하면요. 16,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깨면 괜찮아요. 16,000원대를 안 깨면은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늘 과거부터 얘기했던 박스피라고도 표현을 하고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이런 긴 횡보. 그래서 긴 횡보 이후에는 늘 강한 상승도 따라왔기 때문에 16,000원대를 안 깨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대상이라는 기업 자체가 과거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이제 수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주고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런 모멘텀이 좀 받아주면 좀 다행이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박스권에 대해서 반등.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박스권에 대한 반등을 노려보면 3만 원까지는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참 아쉬운 게 3만 원이 저항이었고 3만 원에 대한 부분은 들고 계신 내내 줬을 건데 거기서 계속 못 팔아서 빠졌다가 다시 3만 원 왔다가 빠졌다가 3만 원 왔다가 이게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3만 원 금방 오면은 그때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시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 우리나라 또 식품 조미료 첨가제 관련돼 있는 반사익이 나오면서 3만 원대를 또 돌파해 준다. 어떤 이슈가 나와 준다. 그러면은 들고 가셔도 좋아요. 근데 김치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김치가 유명한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량이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표가 없죠.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처럼 엄청 매워 이 핫한 그런 지금 불닭볶음면은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어요. 근데 김치는요. 불닭볶음면이 나오기 전부터도 있었던 음식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김치다라는 걸 아는 거지 사실상 외국인들은 김치보다 불닭볶음면을 더 좋아할걸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3만 원까지는 팔아볼 수 있습니까? 네,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16,000원대 안 깬다고 하면은. 얘가 뭐 그렇다 해서 엄청 16,000원 안 악재가 있는 깨면 것도 아니잖아요.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얘가 올라가야 될 지금 시장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린 게 10년째고요. 그래서 이 10년째이기 때문에 지금도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박스권 계속 만들 거고 3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상승할 거라 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HD 건설 기계요. HD 건설 기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저기 뭐 전쟁이 뭐 끝나면은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네네네. 올라가다가 다시 쭉 빠지더라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얼마시고요? 15만 6천 원에 20%입니다. 20%. 자, 일단 이게 왜 아쉽냐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이런 거 비슷하게 설명드렸어요.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면 올라갈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의 종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건설이기 때문에. 근데 재건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재건이 남북경협이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런 전쟁에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재건 사업을 나중에 우리나라한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이제 회담이 있었을 만큼 재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재건 사업,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 사업에 있어서 살짝 기대감이 생겼던 건 뭐 때문이냐?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했을 때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이 얼마를 지원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이란에 뭐 나중에 재건 사업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맞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과연 이란에 우리나라가 재건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끝났는데 미국이 가져다 폭격을 해놓은 걸 우리나라가 거기 다시 지어주고 있다. 뭔가 굉장히 그림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이란하고는 전에부터 그 현대라는 그 회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런 건설 부분은 있는 쪽에서, 건 이해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건데 시장에서 이제는 뭐다. 아까 했다시피 그런 테마주로서 살짝 부각을 받았고 이제 막상 전쟁이 끝나가다 보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시장에서는 줄타기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기계가 이 HD 건설 기계라는 기업이 뭐 나중에 이란 전쟁 끝나고 그럼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게 어쨌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고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날 때가 또 다가오면 또 재건 사업이 또 엄청나게 뜰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슈 받을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 북한 관련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남북협이 또 뜰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이슈 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HD 건설 기계 차트를 좀 보셔도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 전쟁이 끝나면 올라갈 것 같았는데라는 거는 또 뭐 사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왜 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뭐 주말 중으로는 뭐 어떤 이 서로 사인할 거다 하지만 이거 지금 뭐 이런 사인 뭐 합의 뭐 이것만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도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는 있다라는 거고 다만 추세가 지금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HD현대건설 기계는 이미 상승 추세는 이렇게 타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12만 5천대를 안 깬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이게 삼각수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12만 원대, 12만 5천대를 크게 안 깨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 돌파 시도도 한 번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어저께 저기 10%가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까지 가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너무 전형적인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주식의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네, 네. 이게 6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네. 지금 하방 추세 때 막고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고 62평대에 맞는 그냥 전형적인 너무 저항 자리, 지지 자리가 저항이 됐고 그 저항 자리에서 매물을 쏟아낸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알테오젠이고 41만 원에 10%인데요. 네네네네. 네, 지금 다른 섹터들은 잘 가는데 네. 제약바이오 이쪽만 좀 안 가고 있어서 네. 네, 조금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도 되고. 네, 혹시 41만 원까지는 혹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이라든지 특허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 말했던 것처럼 결국 제약바이오도 혼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도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런 특허,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에요.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금융권, 은행 이런 데 돈을 맡겼을 때 돈을 수수료 이자가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투자사들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느냐?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 묶어놨던 거를 이런 R&D 연구개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 부어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제약바이오라는 거고 금리 인상의 최악의 기업이 또 다시 제약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인상했던 금리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써 제약바이오 테마도 왔던 거고 기술 이전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특허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붙어줬어요. 특히나 2023년도, 24년도에는 이런 금리 인하와 별개로 비만 치료제라는 또 시장의 제약바이오, AI 의료라든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모든 그 의료 관련돼 있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게 테마를 만들어줬던 게 제약바이오 시장이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 상대적으로 보다시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금리 인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만큼 지금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죠. 리스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이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특허 관련돼 있는 뭐 모멘텀도 있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시장 자체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2019년 대비로 하면은 3,000원대 있던 게 50만 원까지 간 거고 최근에 5만 원대 있던 게 55만 원까지 10배 이상 오른 자리. 그러니까 지금 10배 이상 오른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뭐 2배만 더 올라가면 사실은 20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굉장히 상승폭이 적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승 자리에서 이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확실한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건데 아쉽게 알테오젠이 시장이 받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현재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알테오젠이 지금 계속해서 25만 원과 30만 원을 깨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 구간대를 깨버리면 사실상 진짜 뭐 알테오젠을 지금 제가 눌림목에 매수하고 싶어요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눌림목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는 25만 원까지 열어낸다가 맞고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41만 원까지 오는데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미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하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처럼 단기 하락 이후에 받치고 바로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장기적으로 6개월이죠. 거의 8개월이죠. 8개월. 지금 8개월 동안 이미 고점 때 이 꼭지점 8개월 동안 지금 보면은 고점, 꼭지점 계속해서 추세를 낮추고 있죠. 고점을. 그러니까 이게 하방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 때를 다시 뚫어내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청자했던 41만 원? 이미 40만 원의 저항을 만들어놨어요.
40만 원이 저항이 돼버렸죠. 그럼 이 40만 원을 뚫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잖아요. 네. 10월 달이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혹시 그거가 호재가 돼서 그 전에 조금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그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시청자님이 참고하시는 거고,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을 더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코스닥은 계속 주워담고 있어요. 그럼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결국에 코스피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급 효과가 사실상 좋을 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한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게 하반기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에요. 코스닥에 대한 어떤 투자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뭐 아파트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속해서 재개발해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로 이동해버려요. 그럼 이 여기서 뭐 다시 이슈 받기는 어렵겠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5%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만약에 좋을까요? 이제 손절을 하겠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5만 원대를 안 깨면 괜찮은 자리긴 한데 길어지는 것 때문에 손절하겠다라고 하면 30만 원을 못 지키면 손절하세요. 어차피 30만 원대도 지켜내면은 크게 손절할 구간은 아니긴 해요. 길어진다라는 거지 지금 자리가 25만 원, 30만 원 지키는 선에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 길어지는 게 힘들다면 30만 원을 못 지켜냈을 때 그때 손절하시면 돼요. 아, 지금은 일단 들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 주면서 이렇게 위아래 반등 주면서 돌파 나오면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탈 나왔다 해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지켜내면 손절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지선이 25만 원 거기를 지지해줘야 네, 최대 되나요? 25만 원 보시고 아까도 했다시피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된다고 하면 25만에서 30만 원 이 사이에서 살 거기 때문에 30만 원이 정말로 이제 최대 지켜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 네. 네, 뭐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시죠?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그냥 의견은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대응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대응이랄 게 사실상 없는 거죠. 뭐 시청자님이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리한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제 그 정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냥 30만 원 못 지키면 반 정리하시고 25만 원 안 깨면 들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님들 종목 상담 이후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여러분들이 잡아봐야 될 종목이 뭔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스닥에서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목표 가격 5배, 6배도 올라갈 만한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을 지금부터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어떤 종목을 찾아 나서면 좋을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22년 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의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 만이다. 22년 만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절대 쉽게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때 뭐 5배, 10배, 20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3% 뛰기 하는 것보다는 10배 수익은 보셔야 정말로 인생에 큰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2년 만에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를 쓸어 담고 있는지 그럼 5배는 더 오를 수 있는 섹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강의 이후에도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M밴드방. 이 밴드방에 입장하시면은 지금 QR코드가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추천드렸어요. 4월 18일에 화신전공 매수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28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 말고도 지금 뭐하고 있다. 자, 당일에도 뭐예요? 당일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주식에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이게 좀 안 돼서.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단타로서 여기서 6월 9일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대원제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일에 바로 깔끔하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내가 매매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강의죠. 왜 22년 만에 인생 역전 기회가 돌아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는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 코스피를 팔면서 코스닥은 또 같이 내리죠. 근데 뭐가 오른다고 합니까? 외국인의 시총은 계속해서 뭐가 난다? 지금 비중 자체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게 왜 기회냐? 이 22년 만이라는 게 지금 보다시피 어디서부터냐고 하면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과거 여기 고점대가 있죠? 이 고점대에서 무너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최고치의 비중을 찍고 과거에 이제 코스닥이 한 3배 정도는 반등이 나왔어요. 3배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자리가 뭐다? 22년 만에 최고치의 비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내가 주식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자리를 그냥 보낸다.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감히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3,000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럼 이 3,000닥이 왔을 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3,000닥에 대한 이 3,000닥이라는 건 코스닥이 최소 3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소 3배가 올라갔을 때 대략적인 이제 다른 섹터들의 종목들, 코스닥 내에 수급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최소가 여기다 곱하기 2에서 4를 해줘야 돼요. 그럼 6에서 12배는 종목들에 대한 캐파 상승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대가 되죠. 특히나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코스닥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잠시만 봐도 뭐합니까? 굉장히 달라요. 외국인 수급 잠시만 봐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죠. 코스닥은 지금 계속 매도가 반복하자면 결국 매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지금 또 설명드릴 거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이 2조를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상승 탄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게 개인들이 꼬시기 위함이에요. 보다시피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무너졌는데 삼전닉스는 오히려 뭐 했다? 올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지금 오히려 빚까지 내가지고 계속해서 주워 담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역시도 역대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신용 할 수 있어요.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용이 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은 내리 무너지고 있는데 개인들의 신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들의 신용 보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과거의 신용의 고점을 이미 뚫었어요. 뚫었어요. 신용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용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근데 이게 왜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냐?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걸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실질적인 이 수급의 흐름을 계속 보면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패턴이 뭐냐? 외국인이 사는 척을 하고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외국인의 지금 보유 비중이 과거부터 삼전닉스는요 50%가 넘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팔아서 비중이 52% 정도 되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8% 정도가 돼요. 이게 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해지느냐? 과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외국인은요. 과거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 5만 원 당시일 때도 삼성전자 지분이 한 52% 정도 됐어요. 근데 지분을 50%라고 볼게요, 당시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15만 원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그 수급이 대략적으로 당시 다 55%, 58% 됐어요. 근데 역시나 50%로 볼 겁니다. 지금 주가가 몇 배 상승했어요? 7배 상승했어요, 7배. 13배가 상승했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걷어들이고 있는 시세 차익이 몇 배? 작년 5만 원 대비해서 약 900조가 증가했고요. 작년 이제 15만 원 대비해서 약 700조가 증가했어요. 물론 더 증가했겠죠. 왜? 비중은 55%가 넘었고 58% 넘었고 52%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50%로 봐도 대략적으로 한 1,700조가 지금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더 높여 잡으면요. 2,000조가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입니다. 뭐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럼 지금 뭐 해도 되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2,000조가 수익이에요. 2,000조?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100조를 사줘도 괜찮아요. 100조 사서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더 올라간다. 그럼 이 2,000조에 대한 평가 차익은 3,000조가 되는 거예요. 3,000조가. 그럼 결국에 이 100조를 나중에 이 3,000조를 다 팔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100조는 상장 폐지 당해서 영원히 되더라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900조를 버는 거예요. 2,900조를. 그러니까 외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매수 수급 자체가 뭐예요? 그냥 전형적으로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수급이고 이 수급에서 달라붙는 게 누구다? 전형적인 개인이라는 거, 개인. 굉장히 문제가 있죠. 특히나 그래서 개인이 신용으로 달라붙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까지 생겼어요? 지금 이게 어제 제가 자료한 거긴 한데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그 비중 제한이 아니라 이미 대출 조인다가 아니라 이미 조익이 확정이 났죠. 확정이 났고 마통도 5천만 원인가 제한을 둔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신용으로 끌어올렸는데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신용이 없어. 외국인들이 이제 팔 거야.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조정.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험한 시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아까 제가 얼마를 벌었다 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00조 원을 벌었다 했죠. 그럼 이 2,000조 원을 벌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코스닥을 보라는 이유가 뭐다? 결국 2,000조 원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코스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심지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사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조용히 오르는 종목 중 하나가 KTNG예요. KTNG 같은 경우가 보다시피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의 비중이 삼성전자 다르죠. 근 몇 개월 동안 8% 정도 증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급격하게 사들이고 있죠. 중요한 건 KTNG를 외국인이 왜 살까를 이해하시면은 왜 코스닥이 갈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KTNG를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이슈가 KTNG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KTNG 같은 경우는 최근 가장 큰 모멘텀은 주주환원이에요. 모든 걸 다 주주에게 돌려준다.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 같은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코스닥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왜? 외국인이 이 KTNG의 상승을 이해하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왜 쓸어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부가 미는 게 하반기에 뭐 하겠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사주 소각이에요. 주주환원 정책.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가 되느냐? 공통점 간단해요. 자사주가 많아야 돼, 자사주.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이제 개인들에게 환원하는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사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은 뭐가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빠지면은 외국인이 쓸어모으고 있는 이런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섹터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을 오늘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도 보면 알겠지만 주가는 지금 하락해요. 지금 코스닥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가죠. 외국인들만 계속 사 모으신다 보시면 좋아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특히나 뭐 하고 있습니까? 자사주 물량도 나쁘지 않아요. 자사주가 몇 %? 10%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자사주가 5%만 넘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톡스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경기방어주예요. KTNG처럼 이제 담배도 경기방어주였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경기방어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 정도의 비중 들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심지어 또 보면은 뭐 차트적으로도 바닥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국알콜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알콜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현재 지금 보면은 외국인 비중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심지어 10%가 증가해요, 10%가. 특히나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산업용 알콜도 있지만 주정, 그러니까 술에 들어가는 알콜도 있죠. 그래서 역시나 경기방어주로도 엮이죠. 경기방어주로 동일하게 엮이면서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알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다. 자사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보면은 자사주가 거의 5%, 약 5%인데 한국알콜의 심지어 최대주주 지분도 거의 지금 보면은 약 50%거든요. 최대주주 지분 50%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자사주가 5%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 진짜 크게 한번 쏘기만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뭡니까? 가온칩스였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줬던 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관련되는 핵심 설계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 가온칩스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가온칩스. 그래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여기죠.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4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매수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저는 바닥주를 좋아해요. 진짜 바닥주. 그래서 오늘은 TV 방송이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이거예요. 오늘 히든주예요. 히든주. 차트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완전히 돌렸어요. 보시지 보이지만 완전히 돌렸습니다. 지금 최대주주 비중이랑 자사주 비중도 굉장히 꽤 있어요. 외국인도 사모고 있고 여기까지만 가주면 사실 10배도 올라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져도 한 5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QR코드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오늘은 이 외국인이 모으고 있는 이 히든주에 대해서 아까 앞서 뭐 종목들 한국알콜이라든지 보셔도 좋지만 이 히든주에 대해서 좀 공략해 보도록 할 테니까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